우리 시대 최고의 정치 논객 두 분과 함께 정치권의 주요 이슈를 깊이 있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정두원의 말, 정청래의 말, 정말 시즌2 시간인데요. 정두원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금 보이는 라디오 그리고 유튜브로도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두 분이 어떤 표정을 짓고 계신지 또 오늘은 무슨 옷을 입고 나오셨는지 이 디테일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언제든지 MBC 미니로 들어오시거나 유튜브에서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검색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두 분께 각각 청취자가 보내주신 질문부터 좀 드려볼게요. 먼저 애청자 황지환 님이 정청래 의원께 질문을 하셨어요. 지난주 정말에서 이 경제 청문회 관련 얘기를 하셨는데요. 정 의원님이 다른 방송에서 정부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경제 청문회를 하느냐 이렇게 하시더군요. 저는 10년 넘게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처럼 힘든 적이 없습니다. 정 의원님, 현재의 경제 상황에 정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시원하게 하시는 다른 말씀은 다 동의를 하지만 이 말씀만은 동의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정청래 의원 앞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마포울 지역위원장으로 임명되셨는데 혹시 몸살이 있는 건 아니시겠죠? 뭐 이런 그 문장까지 함께 왔습니다. 정 의원님 답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아니 경제청문회를 하면 경제가 좋아집니까? 그래서 경제청문회를 해서 네. 경제가 좋아질 수 있다면 네. 뭐 10번 100번이라도 해야 되겠죠. 근데 경제는 심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경제가 안 좋다면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투자 유치도 더 안 되고 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네. 경제가 참 좋다라고 우리가 얘기해 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제청문회는 야당의 정치 공세이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무슨 예전에 IMF 때 같은 경우도 뭐 이런 게 있었어요. 네. 근데 정책적 실수 이런 것은 죄가 없다. 그래서 죄를 묻지도 못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경제가 안 좋으니까 안 좋다고 하시겠죠. 그런데 안 좋다 하고 그거를 또 경제청문회까지 하면서 또 그러면 전 세계로 다 퍼져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면 그런 점을 그게 우려하신다. 경제를 더 좋아지는데 영향을 끼치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경제를 안 좋게 하는데 더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제청문회는 꼭 필요한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분은 잘못이 있으니까 한번 진단을 해야지 좋은 처방이 나온다. 그런 의미에서 청문회를 하자 이런 그런 취지에서 문자를 보내주신 것 근데 같아요. 국회가 정상이 되면 네. 경제 관련 부처에서 여야 의원들이 다 질의를 합니다. 네, 오히려 상임위에서. 그게 더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경제청문회를 하자는 야당의 이제 속뜻은 문재인 정부 경제가 폭망했다. 네네. 그 본인들의 선전의 장으로 활용하려고 하는데 그게 경제가 좋아지는데 기여하는 거 없고 네. 오히려 더 그 반대다. 안 좋게 하는데 더 기여할 뿐이다. 이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한 그렇게 거죠. 말씀을 드리셨군요. 네, 이 질문은 두 분한테 그냥 같이 한번 여쭤볼게요. 그 지난주에 경제 수장들이 바뀌었습니다. 김수현 정책실장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으로 그리고 윤정원 경제수석을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으로 교체했는데요. 정두원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역시 경제가 나쁘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하반기는 좋아진다, 연말에는 좋아진다, 내년에는 좋아진다 이러다 밀고 왔는데 이제 총선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경제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총선을 의식하고 이제 진짜 긴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또 이제 바꿨는데 저는 이 두 사람을 바꿨다 그래서 경제가 바뀌는 것 같지는 않고 그렇습니까? 정책 네. 기조를 바뀌어야지 바뀔 텐데 네. 그게 이제 어떻게 되는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기조 흐름이 확 바뀔 것 같지는 않다라는 네. 뜻이네요. 네. 네. 정청래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뭐 경질 인사일 수도 있고 네. 쇄신 인사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청와대에서 밝혔다시피 네. 뭐 경질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뭐 경질이나 쇄신이나 뭐 비슷한 뜻이다 이렇게 맥락이다. 좀 네.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국민들이 자꾸 피부로 못 느낀다고 하니 네. 가시적인 성과를 내라 하는 독려하는 차원에서 이제 바꾼 거죠. 네. 그 정책실장 같은 경우는 7개월 만에 비교적 짧은 시간에 바꾼 짧았어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이제 임명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경제 전문가는 김상조 전 교수
네. 지금도 교수인가요? 이분이 학교를, 네. 좀 더 이분이 이제 경제 구조 이런 측면에 이제 연구를 많이 했고 네, 물론 네. 이제 삼성 저격수다 이렇게만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는 제가 강의도 몇 번 들어보고 했는데 네네네. 상당히 구조와 본질에 충실한 분이거든요. 네네. 이제 그런 부분을 한번 보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정두원 의원님께 들어온 질문 중 하나를 골라봤습니다. 휴대폰 뒷번호 1415를 쓰시는 청취자가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정두원 의원님은 전에 국방위원장도 하시고 외교 문제도 해박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의 친서를 받았다고 자랑하고 김정은도 트럼프의 친서를 받고 흥미로운 내용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각 정상들은 왜 이렇게 친서를 주고받는 건지 뭐 직접 전화를 하거나 그냥 사람 보내서 입장 밝혀도 되는 건데 왜 친서를 주고받나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그만큼 가깝지 않다는 얘기죠. 가깝지 않다. 예. 아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전화할 정도면 정말 친밀한 사이고 방문도 이제 굉장히 가끔 뭔가 이 얘기가 다 된 상태에서 방문하잖아요. 네. 특사도 이제 그런 의미에서 특사 더 많이 보내죠. 반응까지 보고 오는 건데 네. 친서는 아직은 좀 거리감이 있다. 오히려 그런 예, 거군요. 그러니까 극히 이제 형식적인 이제 거리 뭐 소통을 하고 있는 거죠. 형식적이다 아직까지는. 예. 정청래 의원님도 마찬가지세요? 모처럼 예리했어요. 모처럼 예리. 아니 친하다면 전화하고 그렇죠. 만나고 이제 하는 게 네네네. 마찬가지죠. 남녀간에 연애할 때도 뭐 친하게 되면 전화해서 어디로 나와라 이렇게 만나서 커피숍 가고 그러면 되는데 네, 지금 문자만 주고 떨리는 마음으로 문자하거나 편지하거나 이러면 아직 네. 덜 친하다는 건 맞는데 네. 근데 이제 두 사람이 이제 좀 더 가까워지려고 네. 어떻게 보면 덜 친한 상태에서 더 친해지고자 하는 이벤트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정치적인 프로파간다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지금 우리는 팩트를 잘 모르지만 네. 어쨌든 내부적으로 엄청난 백조의 호수의 물갈퀴가 네. 지금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 일정을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29일에 와서 30일에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데요. 뭐 통일부는 그 전이라도 남북 정상회담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을 북한에 던졌다 뭐 이런 얘기를 몇 번 했었고 지금에 와서는 아예 판문점에서 김정은 위원장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같이 만나는 그림까지 그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떻게 이거는 보세요? 제가 틀릴 걸 각오하고 예측을 좀 해보자면 네, 좋습니다. 지금 물리적으로 남북 정상회담을 원포인트를 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오늘이 벌써 며칠이에요. 좀 힘들어요. 그렇죠, 24일. 제가 네네. 봤을 때는 뭐 지난 5월 26일 날은 하루에 뭐 전격적으로 했다는데 뭐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네네. 아무래도 힘들어 보여요. 그러면 트럼프, 김정은 둘 다 흥미로운 내용을 똑같이 얘기했어요. 양쪽 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은 심중히 생각하겠다. 심중히 생각하겠다는 것은 북한 말로는 억셉트하겠다, 받아들이겠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네네. 긍정어라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판문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을 하고 있을 때 네. 갑자기 김정은 위원장이 짠하고 나타나지 않을까. 서프라이즈 쇼처럼. 그래서 네. 희망사항이긴 하지만 네. 종전 선언을 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말씀하시면서 종전 선언은 네. 협약이나 이런 게 아니고 정치적 선언으로 정치적 충분히 선언이죠. 가능하니까요. 네. 네. 정도원 이렇게 의원님. 될 수가 없는 게 네. 이제 미국에서는 톱다운 방식은 더 이상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버텀업 방식으로 하려면 실무 협상이 진행된 다음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갑자기 만나는 건 더 이상 없어요. 그럼 흥미로운 내용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 못 해봤는데. 저분이 좀 흥미가 없는 분이에요. 판문점에서 만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정도원 의원님? 제가 맞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밥을 사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번 예언해 보세요. 그래도 문정인 그 특보 같은 경우는 뭐 한 20시간만 주어지면 남북 간의 정상회담도 가능하다.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5월 26일 날 그렇게 만났다. 그러니까 25일 날 작년 5월 25일 날 서훈 김영철 네네네. 두 라인이 가동돼 가지고 그럼 네. 합시다 해서 그 다음 날 전격적으로 했거든요. 네. 그래서 못할 건 못할 건 없는데 물리적으로는 그런데 지금 이제 전반적인 상황이 그렇지는 네, 않을 상황은 것이다. 그것은 좀 여러 가지 그러면 뭐가
맞아야 되잖아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를 하고 네.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을 하고 또 김정은 위원장이 설득하고 북미가 또 합의 맞고 이런 과정이 있는데 네. 그런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아요. 불가능하다. 네. 내일이 마지노선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25일 내일이. 네, 내일이 네. 안 되면 이제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번 주말에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국내 얘기, 우리 국회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그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합의문에 사인을 했는데 추인 불발됐어요. 의원총회에서.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정도현 의원님? 글쎄요, 모처럼 합의가 돼서 이제 네. 야 이제 제대로 되는구나. 돌아가는구나 했더니 또 제동이 걸렸는데 예상을 못했죠 저도. 다들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또 따지고 보니까 의총에서 부결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동안 주장해온 게 반영이 거의 안 됐어요. 합의문 보면은. 네, 그러니까 의총에서 반발을 했죠. 네. 근데 이제 반발을 이제 설득을 했어야 되는데 설득을 못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지도력에 좀 손상을 입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한국당 의원들이 그렇게 반발하고 추인까지 무산시켰을까요? 일단 그 선거법을 합의 처리한다, 네. 뭐 합의를 원칙으로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합의 정신 이렇게 예, 합의 단어를 정신 썼었죠. 뭐 네. 이런 얘기는 결국 그 애매한 표현은 결국 안 한다는 얘기는 마찬가지거든요. 그 합의 정신에 따른다는 얘기는 합의한다하고는 너무나 다른 거죠. 네. 그리고 경제청문회도 결국 원탁회의는 뭐 결국 거의 뭐 하나만 한 겁니까? 예, 원래 의도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네. 얻은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합의에 따라 처리한다가 아니라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한다고 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한국당 의원들은 생각을 한 거군요. 이제 그 하나만 한 얘기예요. 어떻게 보셨어요, 정 의원님? 저는 이 합의문이 발표되자마자 제가 이제 SNS에 글을 썼어요. 네, 네. 어떻게 나경원 쓰셨죠? 원내대표 얻은 게 없다. 그렇게 네, 쓰셨습니까? 그렇게 쓰고 딱 올렸는데 합의 불발, 추인 불발 이렇게 된 거예요. 속보가 떴군요. 네, 그래서 네. 저도 뭐 정도원 의원님하고 생각이 비슷해요.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한다는 것은 그냥 협의한다 정도의 수준이고 네. 구속력이나 강제력 의무 조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반발했을 거고. 네. 첫 번째는. 그리고 경제 원탁 토론회는 여기 합의 문서는 안 나와 있지만 네. 백그라운드 브리핑을 보니까 네. 추경 심사 이전에 하는 게 아니고 추경 심사와 병행해서 한다. 병행해서. 그러면 추경 심사 할 때 그 예결 특위 위원들이 50명이 앉아가지고 다 질의응답을 하거든요. 네. 오히려 그게 더 나아요. 경제 토론회, 원탁 토론회보다는. 네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네네. 또 5.18 진상규명법, 원자력위원회법 이거는 여당에서 좀 처리를 요구했던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것도 뭐 자유한국당에서는 시큰둥할 거고. 그리고 합의안이 1항이 가나 다라 마바 이렇게 네네. 이런 합의는 전 처음 봤어요. 이거 날짜 이거는 간사간 협의한다거나 간사간 이런 협의죠, 일정이지 보통은. 원내대표 간 합의로서 왜 이렇게까지 했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불만이 좀 있었을 것 같고 네. 예전 같으면 나경원 원내대표는 사퇴해야 됩니다. 지금 분위기는 너무 지도력이 떨어진다는 느낌을 네네. 받았습니다. 네. 여쭤볼 게 좀 많은데요. 지금 정말 시즌 2 함께 하고 계시고요. 광고 듣고 와서 국회 정상화 관련해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영선수 박태환입니다. 제가 푹 빠진 스타가 있습니다. 쇼핑, 수영, 볼링, 스파, 서핑, 스페인 광장에 패밀리 파크까지. 그란비아 스타, 흥행 스타 되겠죠? 국가대표급 초대형 패밀리 스포츠파크몰 분양 동탄역 그란비아스타 6월 오픈 예정 문의 1566-6282 동탄 스포츠파크. 무료하다. 어떻게 이렇게 무료할 수가 있지? 주식 거래가. 마침내 미래에셋대우 온라인 국내 주식거래 수수료 무료 그냥 무료 평생 무료 8월 30일까지 일생일대 무료할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미래세태우. 비대면 최초 신규 고객 대상 평생 무료는 유관기관 재비용 제외 원금 손실 유의. SRT 개통예정 GTX 롯데백화점 롯데시네마 시그니처 스트리트몰 마침내 7월 동탄 중심에 차원이 다른 성공 투자가 옵니다. 동탄역과 연결된 주거복합단지 쇼핑, 외식, 문화의 중심 모두가 기다린 그곳 프런트캐슬 동탄 상업시설 문의 031-376-3535 시공 롯데건설.
아저씨 브레이크가 자꾸 밀려요. 사모님 문제는 브레이크 패드. 어떤 제품 좋아요? 뭐가 더 안전해요? 하드론 모두가 하드론. 당신을 지킵니다. 프리미엄 브레이크 패드. 하드론. 브레이크는 역시 상신 브레이크. 이거 진짜 땡치지 말아요. 이거 땡치지 마요. 이렇게까지 해놓고 진짜. 라디오에서 유쾌한 세상을 만났습니다. 세상을 만나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지금 여러분께서는 똑소리 나는 시사 토크쇼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 눈을 듣고 계시고요. 보이는 라디오와 유튜브로도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MBC 라디오의 미니로 들어오시거나 유튜브에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 눈을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 즐기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참여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샵 8001번 또는 무료인 미니로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정두현 전 의원 그리고 정청래 전 의원과 정치권의 주요 이슈를 풀어보는 정말 시즌 2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그 국회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나경원 원내대표 입지가 좀 좁아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가 협의원 추임 불발에 대해서 입장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더 큰 협상 권한을 주셨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더 큰 협상 권한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일단 원내대표는 계속 한다는 얘기고 더 큰 협상 권한을 더 이제 강경하게 나가라 그렇게 강경하게 예, 그렇게 받아들였다고 생각하고 어. 근데 하여간 원래 원내대표한테는 위임을 하는 거거든요 의원들이 그렇죠. 당신한테 네. 위임할 테니까 당신이 한번 알아서 대표적으로 해봐라. 네. 그래가지고 했으면은 합의를 봤으면 그게 재범 추인이 돼야 되는데 추인이 안 되고 불발이 되면은 합의가 권위가 없어져요. 네, 네. 합의를 해도 뭐 사람들이 이건 또 언제 불발될지 모르니까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원내대표가 합의 본 거에 추인이 안 되면은 그만두고 그랬었죠. 그러다 언제부턴가는 이제 그런 관행이 없어졌는데 어쨌든 좀 기스는 많이 난 거죠. 네. 혹시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번 일로 그만두는 것은 아닐까라고 잠시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워딩 보니까 전혀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만두고 싶어도 네. 그만둘 수 없는 상황이죠. 아, 그렇습니까? 본인은 이제 진퇴양난에 빠진 건데 저는 정두원 의원님하고 좀 견해를 달리하는데 네. 더 큰 협상 권한을 준 게 아니라 아무리 자유한국당이 주더라도 더 큰 협상권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인영 원내대표로서는 아니 합의하면 뭐하냐 또 추인 불발될 건데 다른 당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협상력이 더 떨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다소 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만이 있어도 네. 나경원 원내대표의 지도력 때문에 네. 리더십 때문에 불만이 있어도 그냥 추인했다. 예. 그랬을 때 나경원 원내대표가 협상력이 더 커지는 거죠. 조금 더 목소리가 높아질 수 있는데. 시쳇말로 좀 바보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협상력이 어떻게 더 커졌겠어요. 이게 그 협상 권한을 더 준 것이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우아하게 표현을 했는데 그걸 돌려서 생각하면은 지금 국회 정상화 압박을 많이 받고 있어서 급하게 들어가려고 하지 말고 최대한 끌더라도 우리 이걸 관철시켜라라는 게 한국당 의원들의 지금 입장인가요? 간단하게 말하면?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론은 아무래도 이 야당한테 불리하거든요. 네. 근데 일단 선거법이 그대로 가면은 자유한국당이 불리해지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여론의 저것도 질타도 좀 감수를 하고 강경하게 나가는 거죠. 네. 남궁근님이 문자 주셨는데요. 한국당 원내대표를 다시 뽑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당 분해 조짐이 보이는군요. 당 분해 조짐까지. 뭐 분해 조짐까지는 아닐지라도 네. 어쨌든 나경원 원내대표는 아까 사회자 말씀대로 우아하게 말했지만 웃고 있어도 웃고 있는 게 아니죠 지금. 네,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이렇게 좀 내상이 심할 거예요. 그리고 오늘 국회의장이 소집을 했는데 네네. 거기도 뿌리치면서 삼척에 달려갔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로서는 이낙연 총리가 와서 시정연설을 한다고 하니 네. 텅 빈 자유한국당 속 그리고 심리적으로 좀 이렇게 압박이 있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와서 전격적으로 이제 합의한 모양새. 그러면서
극적인 타결의 해결사를 네, 네. 본인이 오늘 뉴스에 톱을 먹고 싶었겠죠. 근데 이제 절단 자유한국당 이렇게. 의원들이 그걸 용납을 안 한 거죠. 지금 그런 모양새예요. 참 모양새가 딱하게 됐는데 정동영 의원님 나경원 원내대표 앞으로 어떻게 뭘 해야 됩니까? 당분간은 좀 며칠간은 소강 상태로 가겠죠. 네. 그리고 다시 또 대화가 시작되려면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요. 하여간 이래저래 참 문제입니다. 이 국회 정상화 불발되자 청취자들 원성이 높은데요. 이승우님 정말 국회의원들 월급 및 연금 압류해야 합니다. 나라가 장난치라고 있습니까? 물음표를 3개나 주셨고요. 7228님 문호독 무임금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일 안 하고 급료만 챙기면 내년에 봅시다. 이렇게 문자를 주셨고 8876번님 이러니까 국민 소환제가 있어야 합니다. 이 참 민심이 이렇습니다. 저희들 보기에는. 근데 의원 연금은 없습니다. 연금 없어졌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참 당분간 소강 상태면은 앞으로 또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럼 상임위도 이제 그냥 반쪽으로 열리는 건가요? 상임위 열더라도? 선별 상임위는 계속 하겠죠. 그러니까 선별적으로. 청문회 하고 네. 또 뭐가 있을까? 청문회와 이제 인사청문회, 네. 뭐 상임위 이것은 여당 상임위원장인데는 여당 그 위원장이? 자유한국당 빼고 이제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자유한국당이 점점 몰리는 상황인 게 새누리당 당대표 하다가 지금 탈당해서 무속인 이정현 의원 같은 경우도 네네네. 오늘 자유한국당을 강력하게 비판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거는 사실상 버티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강효상 의원 사건이 벌어졌을 때 네. MB 정부의 천관우 외교안보 수석이 천영우 천영우 외교수석. 네. 그분이 비판하면서 분위기가 확 돌았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저건 뭐 여야를 떠나서 저건 잘못한 일이다. 이런 것처럼 이정현 의원까지 나서서 자유한국당을 비판하고 있는 마당이고 뭐 또 그리고 얼마 전에는 장제원 의원이 이거 뭐 이미 정치하는 거 아니냐. 빨리 국회 들어가자. 네. 그래서 자유한국당으로서는 또 나경원 원내대표로서는 버팀목이 점점점 이렇게 지금 없어지는 상황이죠. 네. 마지막으로 이 주제 관련해서 문자를 조금만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민주당 비판하는 목소리도 여전히 있습니다. 7948번님. 여당의 자세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 제출 법안은 무조건 밀어붙이는 관행부터 고쳐야 합니다. 이런 문자 주셨고 1385번님. 통 큰 여당의 통 큰 양보는 없습니까? 정청래 의원님 어떻게 답변을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양보를 하더라도 네. 이게 양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양보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근데 네. 양보를 했는데도 정상 안 되고 그러면 뭐 양보를 어떻게 하죠? 양보를 안 했다니까요. 양보를 지금 한국당은 안 했다고 주장하는 그러니까 거라서.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반발했죠.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이인영 원내대표가 모두 발언해서 유감 표명을 했어요. 모두 발언해서. 그럼요. 네네.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사과한다라고까지 했어요. 그러면 나경원 원내대표로서는 계속 사과 요구를 했잖아요. 네네. 그 유감이다 그리고 사과한다 이런 워딩을 정확하게 썼거든요. 근데 이제 이인영 원내대표로서도 그 발언을 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우리 자유한국당에 가서 이거 추인 받아올게 했을 텐데 뻘쭘하게 됐죠. 뻘쭘하게 됐다. 네, 혹시 덧붙이실 말씀은? 하여간 국회가 6월 국회는 다 지나가 버렸네요. 그렇죠. 예. 오늘 벌써 24일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근데 정도원 의원님이랑 저랑 협상하면 잘 될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아요. 네. 제가 봐도.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나저나 당초에 한국당에서 우리 국회 정상화까지는 모르겠고 이제 선별적으로 들어가겠다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뭐 박지원 의원입니까? 무슨 부패 식당이냐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북한 목선의 대기 기술 문제입니다. 맞아. 네, 대기 기술 문제 이거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이 국방부의 거짓말 보고 그리고 이 사실을 청와대가 알고 있었느냐 여부 이게 쟁점인데요. 정도영 의원님 국방위원장 하셨잖아요. 어떻게 네. 보셨어요? 이 부분은 정말 국정조사라도 해서 파헤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뭐가 가장 문제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경계 실패도 문제지만은 네. 그거를 축소 은폐하려고 했던 게 문제죠. 네. 그리고 저는 청와대도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사실로 드러나면은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죠. 그 그러니까 정도 심각한 상황이다. 저는 이건 굉장히 잘못했다고 봐요. 정부 여당에서. 청와대가 이 소위 말하는 국방부가 거짓말 혹은 축소 은폐하는 것을 청와대가 처음부터 알았냐 몰랐냐 이것도 사실 쟁점 같아요. 청와대가 다 15일 날 해경에서 보고할 때부터 다 보고받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발표문도 미리 알고 있었다고 그랬고. 네. 그러니까 청와대 처음부터. 무기나에서 이루어진 일이죠. 그 17일인가요? 그 국방부에서 브리핑할 때 청와대 행정관이 그 자리에 또 있었다 뭐 이러면서 사실상 다 알고 있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정청래 의원님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저도 이건 정도원 의원님하고 비슷해요. 네네. 뭐냐면 이런 말이 있어요. 전투에는 져도 경계에는 실패하지 마라. 그런 말이 있답니다. 네네네. 있습니까? 있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경계에 실패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는 저는 책임자 문책을 반드시 해야 된다. 네, 이런 네.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가 박근혜 정권 때인가요? 노크 기순 할 때 네네. 그때 뭐 라면 끓여 먹고 막 이렇게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마침 그 속보가 뜨자마자 그때 제가 예결위원이어가지고 네. 당시 김관진 장관 같은데 아니 지금 노크 기순이 말이 되냐? 네. 그렇게 라면 끓여 먹고 있으면 어떡하냐? 네. 네. 그랬더니 그때 또 막 이런 말을 했어요 저한테. 아니 그러면 라면 끓여줘야지 배고프다는데. 그래서 인도주의. 또 저를 막 또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일단 당시에? 신원조회라든가 이런 거 뭐 체포라든가 뭐 이런 게 해놓고 조사를 하고 그러면서 뭐 밥을 줄 수도 있고 한데 네네. 그냥 라면 끓여 먹고 있어요. 오자마자 노크해가지고 그런 건 이제 문제다. 근데 그때도 국방부의 태도는 상당히 제가 못마땅했습니다. 사실은. 네. 근데 이거는 정권이 이 정권이든 저 정권이든 네. 떠나서 보수 진보 떠나서 어쨌든 국방부가 존재 이유가 뭐예요? 나라 지키는 거죠. 그렇죠. 나라 지키는 거죠. 네. 근데 구멍이 난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저는 철저하게 조사하고 저는 책임자 저는 문책해야 된다고 봐요. 음. 그래야 이런 일이 있으면 큰일 나는구나. 네. 경계를 더 하지 않겠습니까? 청와대 윤도환 수석이 입항 귀순 관련 보고가 나갔으면 안 됐다. 만일 4명이 모두 귀순 의사를 갖고 넘어왔다면 그것이 보도됨으로써 이 남북 관계가 굉장히 경색됐을 것이다. 이렇게 발언해서 이게 또 논란을 빚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북한 눈치 보기냐 이런 지적이 나왔는데 정도현 의원님 이게 그 수석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없는 얘기입니까? 좀 많이 나갔죠. 너무 많이 그러니까 나갔습니까? 남북 네. 관계를 위해서라면 진실을 은폐해도 된다는 얘기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김정은의 눈치 보면서 저기 지금 북한 주민 2명도 그냥 빨리 보내버렸잖아요. 2명은 빨리 네. 보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쾌속 기송시킨 게 아니냐 김정은 눈치 보느라고 네. 그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근데 요거는 조금 생각을 달리하는데 엠바고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귀순을 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하고 그래야 이런 것을 그냥 실시간 중계하듯이 하면 더 큰 혼란이 있어요. 그리고 또 오해 있는 부분이 해명이 되더라도 네. 그 오해를 그냥 해소하지 않고 계속 오해를 더 낳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일단은 조사를 하고 네. 발표를 하는 게 맞고 그래서 윤도한 수석은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저는 이 발언에 대해서는 그렇게 문제 삼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관계가 그 알려졌을 적에 남북 관계는 혹은 뭐 국익의 침해가 이제 있을 경우에 뭐 엠바고를 걸고 뭐 보도를 좀 나중에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는데 문제는 2명은 귀순 의사를 밝혔고 2명은 이제 다시 돌려보냈는데 너무 그러니까 조사도 안 하고 너무 지금 빨리 돌려보냈다라는 것도 문제 되는 거 아닌가요? 조사는 했겠죠. 조사를 너무 손쉽게 빨리 한 건 아닐까요? 이 시간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쾌속 기송이 아니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김정은은 눈치 물론 남북 관계가 지금 좀 조심스럽긴 하죠. 그렇지만은 이런 문제를 가지고까지 네. 눈치를 본다는 거는 너무나 그거는 기본이 흔들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저희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 이슈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계속 그 이슈 메이커가 됐습니다. 그 지난주 이 숙명여대 강의에서 했던 발언 잠깐 소개해드리면 이런 거죠. 뭐 내가 아는 어떤 청년이 이 3점도 안 되는 학점에 800점 정도 되는 토익으로 졸업해서 회사에 원서를 냈다. 뭐 결과적으로 뭐 최종 합격이 5군데에서 됐었다. 결국은 사람을 면접해서 심층 심사를 해보니까 되더라. 뭐 이런 취지였습니다. 결국 이제 아들 얘기였던 건데 이게 해명을 또 낳고 이런 상황이에요. 이제 황교안 대표의 취지는 네. 조금은 제가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어떤 거기 마음에서 있는 학생들한테 용기를 주려고 네. 그랬던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우리 아이도 열심히 공부하는데도 잘 안 된다. 예를 들면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네네. 좀 위안이 되겠죠. 네. 아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저 황교안 대표 아들도 네. 취직을 못 하고 있나 보지. 이랬으면 됐을 거예요. 네. 근데 우리 아들은 대기업 5군데나 됐어요. 네. 그거는 있잖아요. 네. 약 올리는 거죠.
근데 더 저는 황당한 게 어쨌든 거짓말 한 거잖아요. 근데 뭐, 점수를 네. 낮춘 것은 거짓말이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사에서 이렇게 하더라고. 1,000만 원 월급 받는 사람이 나 500만 원밖에 안 받거든. 이건 거짓말 아니냐 그러면. 네, 네. 그렇게 비유를 거짓말은 했군요. 거짓말하는 것이 거짓말이다. 근데 그걸 거짓말이라고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이 부분은 네. 황교안 대표가 그냥 진솔하게 사과하고 넘어가는 것이 후환을 막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네. 황교안 대표의 발언 그리고 해명 어떻게 보셨어요, 정두원 의원님? 그러니까 이런 걸 갑분싸라고 그런다고 그래요. 갑분싸. 저도 네. 이번에 찾아봤더니 갑자기 분위기 싸늘해진다. 네, 네. 요즘 많이 이제 쓰는 그렇게 말이긴 하죠. 그렇게 된 네. 얘기인데 이제 이 말을 하다가 보면 실수를 하게 되죠. 이거 너무 말을 많이 해요. 지금 황교안 대표는 황 대표가요? 너무 행사가 많고 네. 너무 뉴스에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어깨에 힘이 들어간 거죠. 그게 일단 문제고 뭐가 실수를 했으면은 정확하게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사과할 건 사과를 해야 되는데 네. 너무나 그걸 잘 못하고 좀 유야무야 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자꾸 그러다 보면 이제 신뢰가 점점 떨어지죠. 네. 그래서 웃음거리가 되고 이렇게 되면 희화화가 되는 건가요? 나중에? 그러면 나중에 그 지지율도 많이 떨어지겠죠. 그 꼬리가 꼬리를 무는 그 3729번님이 또 이런 문자를 주셨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황교안 대표의 모든 말 한마디 한마디에 너무 시비를 거는 것 같아서 보기가 안 좋아요. 또 이런 입장도 있어요. 어떻습니까? 제1야당 대표는 네. 가만히 있어도 시비가 걸리는 자리예요. 가만히 있어도. 네. 네. 묻고 있으면 왜 웃냐고 그러고 그래요? 가만히 있으면 왜 침묵하고 있냐고 그러고 말 왜 안 하냐 그러고. 그래서 그런 게 싫으면 못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취준생에게 약 올리고 한 거는 네. 당연히 이것은 시비를 걸 뿐만 아니라 이것은 엄중하게 국민들이 분노할 사항이에요. 그래서 그건 본인이 사과할 사안인데 네. 그걸 왜 시비 거냐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하죠. 나경원 원내대표도 얼마 전에 그 관흥클럽에서 뭐 좌파 언론이 우리 너무 공격한다, 약간 억울하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황교안 대표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거를 감수하고 그걸 뚫고 나가면서 지도자가 되는 거지. 네. 그 탓하고 있으면 뭐 아무것도 안 되죠. 그리고 오히려 그걸 역이용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지 되는 거죠. 역이용이요? 예, 그거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 조선일보를 상대로 오히려 싸움을 벌여갖고 지지층을 결집시켜서 오히려 이득을 본 사람 아니에요. 네. 뭐 그렇게라도 하든지. 그렇게라도 활용할 예. 수 있다, 예. 역으로. 알겠습니다. 정도원 의원님하고 제가 다른 방송에서 출연하는데 네. 저 아는 분들이 그래요. 정도원 의원이 요새 왜 안색이 안 좋냐고 저한테 계속 물어봐요. 안색 뭐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요. 네. 왜요? 네. 그래서 어디 아프냐고. 네. 정도원 의원도 그렇게 시비가 많이 걸려요. 이렇게 마무리 발언한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네, 정두현 의원님 그리고 정청래 의원님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